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면요,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어두운 페이지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비극적인 한 장면, 바로 인혁당 사건입니다. 여기 숫자 18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평범한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한 국가가 스스로에게 남긴 아주 깊고 아픈 상처, 바로 그 시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네, 바로 18시간입니다. 8명의 남성이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던 시간이죠. 채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길래 국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단 하루의 시간조차 주지 않았던 걸까요? 자, 그럼 당시 국가는 이 사건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들이 내세웠던 그 공식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죠. 이게 바로 당시 박정희 정권이 국민 앞에 내놓은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국가 전복 세력, 한마디로 간첩이라는 거죠. 이 8명의 남성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당시 국가가 꽉 쥐고 있던 언론은 이 발표를 그야말로 쉴 새 없이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무슨 거대한 간첩 조직이라도 소탕한 것처럼 대서특필했죠. 사회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고요. 다른 목소리를 들을 창구 자체가 없었으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 발표를 의심할 여지조차 없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들려준 이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진실은 더더욱 아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단단해 보이기만 했던 이야기의 뒷면에서 전혀 다른 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꼭꼭 숨겨져 있던 수사 기록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숨죽여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증언이 하나둘씩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국가가 만들어냈던 그 거대한 이야기는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국가는 이 사람들을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수사 기록이 보여주는 현실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고문으로 만들어진 거짓 자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백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의 입으로 모든 걸 털어넣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끔찍한 폭력과 공포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뱉어야만 했던 그런 거짓 진술이었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이 수사의 목적은 애초에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국가는 이미 이 사람들은 유죄다라고 결론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수사나 재판은 그저 그 결론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한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사법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권력의 폭주를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권력의 도구가 되어 주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고문으로 얻어낸 증거들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그대로 인정해버렸고 권력의 폭주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죽음에 법적인 정당성까지 부여해준 꼴이 된 거죠. 이 과정을 보면요, 하나의 비극이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문으로 거짓을 만들어내고 정부는 그 거짓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그 거짓말에 합법이라는 도장을 꽝 찍어준 거죠. 이 세 기관의 끔찍한 합작품이 결국 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자, 이 억울한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을까요? 아니죠. 남겨진 가족들은 이때부터 수십 년에 걸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아주 길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형이 집행된 게 1975년, 그리고 법원이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재심을 시작한 게 2007년입니다. 이 사이에는 무려 32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려진 재심의 결론, 단 2글자였습니다. 무죄. 너무나도 늦게 도착했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한마디였죠. 하지만 이 무죄라는 2글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은요, 수십 년 동안 간첩 가족이라는 끔찍한 사회적 낙인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국가가 찍어버린 이 거짓 낙인 하나가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끔찍한 비극을
그냥 옛날에 있었던 슬픈 역사 정도로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절대 아니죠. 인혁당 사건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법은 누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당연히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겠죠? 하지만 이 사건은 법이 때로는 국민이 아니라 국가 권력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쓸 수도 있다는 걸 너무나도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가, 정부나 수사기관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누가 그걸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법부, 법원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제 기능을 못한다면 그때는 과연 누가 그 폭주를 멈출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혁당 사건은 거의 50년 전에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사법부의 독립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그리고 사법부가 무너졌을 때 한 사회가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생생한 경고장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재판이라는 이 절차가 과연 항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권력이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주는 도구에 불과할 수도 있을까요? 인혁당 사건은 바로 그 답을 우리 스스로에게 찾아보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